오늘은 청년이 노인을 싫어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청년, 노인 하면 너무 일반적이죠. 그래서 20대, 30대가 노인 앞에 꼰대를 붙이죠. 권위적인 노인. 꼰대 노인을 왜 싫어할까?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간단할 것 같아서 이준석 사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준석은 지금 30대 후반이죠. 그런데 당대표를 하다가 당대표 2년 재임 기간에 징계를 2번이나 당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그 젊은 대표를 쫓아낸 주력들이 꼰대 노인들입니다. 아마 윤석열도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치를 거의 어찌 보면 정확히 말하자면은 1년도 안 해보고 대통령이 된 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꼰대 노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재임 기간에 쫓아내고 이유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해가지고 2번이나 징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쫓아낸 지가 언제예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당권을 정지시켰던가요? 두 번째는 2번이나 징계해서 당대표에서 쫓아낸 그 대표를 올해 아니네 작년이네 23년 11월에는 징계를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꼰대 어른들, 꼰대 노인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창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창당한다고 해서 지금 창당 움직임이 있고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같이 징계를 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이잖아요. 역시 같은 노인 부류에 들어가는데 60대 후반인데 그가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돌고 있네. 장난치네. 그렇게 나왔잖아요. 노인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이준석 30대가 60대들이 줄을 이뤄가지고 징계도 자기들이 내리고 징계 취소도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창당을 해서 너희들과 대결하겠다 그랬어요. 그가 창당해서 몇십 석을 얻을지 몇 석을 얻을지는 몰라요. 많이 얻기는 어렵겠지만 많이 떨어뜨리는 작용은 하게 될 겁니다. 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영향력이 2%든 3%든 5%든 그 호소력이 젊은이들에게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래도 이 꼰대 정당이라고 하는 국힘에 힘을 더해줘서 간소하게 아주 근소하게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꼰대들은 그를 그렇게 안 봤죠.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청년이 노인을 싫어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토사구팽한다는 얘기. 토사구팽. 사냥할 때는 개가 필요하죠. 사냥개가 필요하죠. 그러나 토끼가 죽으면 구는 개 구자죠. 팽은 쌀 팽자죠.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준석 사태를 보면서 이준석을 옹호하는 젊은이들이 이 꼰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면서 이준석은 역시 토사구팽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꼰대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훈계 대상으로 본다. 지시하고 명령하면 들어야 된다. 내 말 들어 하니까 대표에서 쫓아내. 내 말 들어 하니까 징계에서 또 취소해줘. 그런데 이 이용 대상이 된 젊은이들이 감지덕지 합니까? 오히려 배신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안 돼. 저 꼰대들을 특이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라고도 하고 그런 유튜버만 보면서 그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 이준석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이 꼰대 노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정치평론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꼰대 중에 꼰대스러울 만한 이 조갑제 TV에서는 역시 거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바다는 어떤 겨울물이든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꼰대 노인들은
노인은 뭐 또 편 갈라가지고 누구 노인은 되고 누구 노인은 안 되고, 또 여성가족부 여성은 뭐 어떤 여성은 또 안 되고, 이준석 그를 따르는 젊은이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전라도는 어째서 안 되고, 여자는 어째서 안 되고, 이준석 패거리는 어째서 안 되고, 다 배제하고 어떻게 파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계 대상으로 봐가지고 내가 말하면 내 말 들어야 되지, 내가 이용할 때는 이용 당해야 되지, 대선 때 이용하고 토사구팽하는 그 정당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사실은 국힘이 추구하고는 그런 그 이념이라든가 방향 많이 옳은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는 행태는 청년들이 아주 싫어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린다? 그리고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 그 대선 때 또 써먹었다가 또 팽개쳤다가 총선 다가오니까 또 징계를 취소한다? 이렇게 속보이는 짓을 하면은 누구도 안 속는다는 이야기예요. 하수 젊은이도 안 속는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꼰대 노인들을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말을 하면 수능해야 된다? 이용가치가 없어서 이제 팽개쳤다가 또 이용가치가 있어가지고 슬며시 꺼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 수능해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당연할 수가 있고, 내 말 들으면 그렇게 하면서 대표를 둘이나 쫓아냈죠. 그 이준석, 김기현,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을 끄는, 한동훈이 그 역시 정치를 잘 모르는데 일시적인 그 말장난스러움, 좀 일시적인 인기, 그것으로서 과연 총선을 잘 치러낼까? 저는 60세 후반으로서 의심스럽습니다. 왜 젊은이들은 이렇게 권위적인 사람이 찍어내리고 거기에 훈계를 들어야 되고 그 이용 대상이 돼야 되고 그 수능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걸 싫어합니까? 수평적 사고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 이 수직적 사고에서, 계급사회, 신분사회에서 비슷해지자 그런 이야기죠. 수직적 사고하는 꼰대들과는 같이 못 논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세상이 수평화됐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옛날에는 징계하면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젊은이가 살아갈 방법이 없었죠. 어떻게 감히 30대가 창당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그 인적 구성이 있어야 되고, 거대한 재력이 있어야 되고, 거대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고, 특히 김대중이나 김영삼처럼 정치적 기반도, 그 지정학적 확고한 자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이준석이 감히 창당을 아마 생각도 못할 것이다. 창당해봤자 차찬송의 태풍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정치평론가들 중에서 상당히 친여적인 그 정치평론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 여기저기서 하는 걸 보면 10% 안팎의 지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창당해서 더 젊은 사람들의 세력이 더해지면, 또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해지면, 이거는 총선에서 굉장히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여당에 특히 치명타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평론이 나오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후회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포용하지 못하는 꼰대 정당의 의미를, 꼰대 노인의 의미를, 그런 이미지를 주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포용하려고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뭐 과자 사준다고 했다가 안 사주고, 사줬다가 또 빼앗는, 그런 식으로 30대의 이 수평화된 대중매체 문화에서, 정보화 사회에서, 그리고 그 이준석은 뭐 어찌 됐든 그 하버드 학위에 대해서 시비가 있긴 하지만, 서울과학고 우리나라 영재들이 가는 학교에서, 그 다음에 세계 수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공부를 한, 어찌 보면 거시적 안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간단하게 30대니까 무슨 힘으로 창당을 하겠느냐 하면서, 꼰대 노인의 그 옛날 생각, 꼰대 노인이 30대, 40대일 때의 생각을 지금 40대, 30대들을, 20대들을 그걸로 재단하는 거죠. 옛날식으로 지금 그 청년들을 재단하니까 청년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이준석을 상당히 옹호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뭐 정확한 분석 같은 건 안 봤지만은 말할 것도 없이 우호적인,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 창당에 대해서 박수를 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회에서 지금 그 윤석열 그 집단들, 그 여당 집단들이 보여주고 있는 꼰대 노인들의 이미지 때문에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회사에서, 사회 조직에서 또는 정치 조직에서 그렇게 이용만 당하고 내 말 들어. 너는 이용 가치가 떨어졌어. 이제 또 이용 가치 표 몇 표라도 끌어올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 용서할 테니까 들어와.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순응해야지. 내 말에 순응하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기 힘들어. 하는 것이 통하던 시절, 지금도 물론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이준석처럼 맹렬하지 못해서 과감하게 뛰쳐나가서 내가 창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뭐랄까 세력화를 이룰 수 있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일정하게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못하겠지만 대리만족을 통해서 자기도 이준석의 행태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준석이 자기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치, 플러스 정치, 더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어른답게 포용을 하는, 그래도 당원들이 뽑아줬는데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지만 3번이나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졌지만 당대표로 들어선 저 30대의 위력이 우리 그 꼰대 이미지가 아주 강한 이 여당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 좀 참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 검사 스타일이라 지금 법조인들이 뭐 거의 검사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여당을 이렇게 주름잡고 있는데, 그들은 뭐 이 시비를 가리는 일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어는 뭐 그 어땠어요? 응? 강서구에서 또 뭐 부산에서 얼마나 그 예측이 틀렸습니까? 그 예측이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꼰대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옛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수평화됐는데, 어찌 보면 젊은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제야에서도 뭔가 힘쓸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는데, 그냥 자기가 토사구팽하면, 토끼 죽으면 개 삶으려고 하는데, 개 삶으려고 잡기 전에 개가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도 창당하면 자체 흡인력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여당에 아마 치명상을 입힐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기가 뭐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 방해하는 건 훨씬 쉬워요. 정치하는 사람도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 정치적으로 흠집 내가지고 앞길을 막는 거는 훨씬 쉬워요. 이준석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그런 효과를 내는데 그 뭐랄까 분명히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플러스 정치를 하지 않고 마이너스 정치 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해가지고 어찌 보면 대어를 쫓아내서 그 대어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석 달 안팎 이 정치 일정이 남았는데 총선 일정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청년이 노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특히 꼰대 노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토사구팽. 그리고 옛날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훈계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순응하지 않으면 팽개치는, 그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이준석 사태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청년이 노인을 싫어하는 이유를 얘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 좋아하는 노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젊은이를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 당원들이 대표로 뽑았으면 인정해야지. 자, 젊은이는 이용 대상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정당의 젊은 층이 취약한데 젊은이의 여론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나와 대화를 이루어야 할 사람, 나와 논의를 해야 할 사람, 정치적인 어떤 협상을 해야 할 사람으로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아직 뭐 석 달 남았으니까 어떻게 정치가 변할지는 모르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하여간 이 꼰대 노인들이, 꼰대
그 정당인들이, 꼰대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 계획부터 실천까지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